자, 우리 첫 시간은 역시 그 구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8페이지 3번, 그리고 그 옆에 이제 4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 지금 우리가 유닛 7에서 다루는 내용은 문장의 이해와 연결인데요. 우리가 항상 독해를 할 때 한 문장만 가지고 한 문장의 해석이 잘 됐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있었을 때 그 여러 문장이 어떻게 잘 연결되는가 이걸 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느낌 있죠. 그쵸? 이건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요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씩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연결해서 읽는 연습을 이렇게 쭉 볼 건데, 여러분 그 연결의 가장 기본적인 단서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을 때 두 문장 사이에 but, however 요게 안 보이면, 즉 but이나 however가 없으면 일단은 뒤에 나오는 문장은 앞에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같은 흐름으로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다,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 들어보셨죠? 그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이걸 이제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접근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but, however가 안 보이면 일단은 같은 말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고,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패러프레이징으로 보통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포괄적인 말은 상위 개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은 하위 개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왔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예를 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쵸? 아예 그냥 비슷한 말을 쓰는 경우,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찾아내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항상 어떤 말이 포괄적인 말인지, 어떤 말이 좀 더 옆에 있는 것들을 포괄하는 말인지, 그런 것들은 같이 생각하면서 가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런 패러프레이징이 잘 됐을 경우에 패러프레이징에서 살짝 어렵게 나오는 거, 요게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까지 감을 잡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3번 문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익숙해지면 우리가 읽어가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일단 지금 3번을 보면 기술은 constantly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술이 constantly 이제 끊임없이 항상 그 뜻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얘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술은 항상 바뀝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기술은 항상 바뀝니다. 자, 그리고 is the one that must adapt to us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일단 읽어가면서 여기 먼저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must는 놓치지 말고 본다. 즉,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지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글을 읽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한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있죠. 그게 뭐가 있겠니? 대표적으로 읽는 것처럼 must, should, have to, need to, 얘네들이 보이면 일단 표시해 보는 거야. 왜? 내가 전체를 쭉 읽고 나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문수에서 내가 표시를 해놨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it에 딱 등록 쳐보세요. 여러분 it은 당연히 대명사니까 앞에 나오는 가리키는 것 찾아서 생각해주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쵸? 자, 그러면 기술은 항상 바뀌는 거고, 그 기술은 one, 한 가지입니다. 그대로 보세요. 기술은 한 가지입니다. 됐죠? 그리고 대세는 그냥 명사 뒤에 쓰이면 앞에 거 꾸며주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기술은 한 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한 가지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야. 봐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표현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adapt는 뭘로 알고 있어요? adapt는 뭐뭇에 적응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적응하다라는 표현만 알고 있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될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번에 읽고 답을 찾느냐, 아니면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도 헷갈리냐, 그 문제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명사 앞에 쓰였죠. 그쵸? 대명사 목적격, 즉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이때 to는 당연히 명사 앞에 쓰였으면 전치사죠. 그쵸? 전치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 to는 뭘 가리키는 말?
뭐뭐로 가는 혹은 뭐뭐로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adapt to가 나왔을 때 그냥 뭐뭇에 적응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응의 방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잘 알아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치사 to가 딱 보이며 뭐뭐로 가는 혹은 뭐뭐로 향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미에서 이건 다 알죠? 그렇잖아. 우리 학교 간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는 거니? 학교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go to school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봐야 돼. 어디에 뭐뭐로 향해 가는 거니까 뭐뭇에 맞추어.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뭐뭇에 맞추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dance, 그다음에 to, music 이렇게 딱 쓰면 이제 춤을 추는 건데 어디에 맞추어서 음악을 향해서 춤을 추는 거니까 음악에 맞춰 춤추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얘도 이렇게 해서 요런 느낌이구나. 됐죠? 자, 그럼 잘 들어야 돼. 봐봐. 기술은 항상 바뀌는데 그 기술이 누굴 향해 적응해야 되는 거야?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맞추어서 적응해야 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기술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우리에게 맞춰가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기술은 항상 바뀝니다. 자, 그리고 기술은 우리에게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맞춰가야 합니다. 자, 그게 정확히 what'll happen이니까 발생할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정확히 발생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with는 뭐뭐와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정보 기술과 함께 그게 정확히 발생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이 좀 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좀 더 구체화됐다라는 거 딱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거고 복습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읽어가고 실제로 시험에서 만났을 때는 앞에 나오는 말에 뭔가 살을 더했구나.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구체화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보 기술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의 장비들이 됐죠? 기술의 장비들 under human-centric computing 딱 보이죠? under는 뭐뭐 하에 있는 혹은 뭐뭐에 영향을 받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뭐뭐 하에 있는 그래서 뭐뭐에 영향을 받는 자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봐봐. 앞에서 뭐가 보였니? 기술 얘기 쭉 했지. 그치? 근데 그 기술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바꿔 말하면 기술은 어떤 기술이 되어줘야 하는 거야?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거?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요렇게 지금 us 얘기했고 그 다음에 human 나왔다. 이해되죠? 그쵸? 자, 그러면 기술은 인간 중심적 인간에게 맞춰져야 해. 이렇게 보는 거고 뒤에 나오는 컴퓨팅 딱 보이죠? 그럼 이제 컴퓨팅도 어떻게 볼 수 있겠니? 결국은 무엇과 비슷한 맥락?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참고로 컴퓨팅은 계산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컴퓨터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그 컴퓨터는 맨 처음에는 커다란 계산기였던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계산기였던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된 형태로 이제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요거 있죠. 요거 잘 생각해야 돼. 봐봐. 자, 지금까지 딱 읽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딱 읽었는데, 그럼 사실은 뭐 지금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을 읽어가면서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그쵸? 기술 얘기했고, 기술 우리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근데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he longer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omputers will take us to a magical new world, the longer we will. 이렇게 딱 보이죠? 잘 봐야 돼. 자, 일단, 기본적인 구문은 지금 the longer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the longer가 보이죠. 그쵸?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알고 있죠?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첫 번째 더 비교급이 뭐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더 비교급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비교급이 이제 뭐가 되는 거고 결과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쵸? 그렇잖아.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앞쪽이 뭐가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거고 뒤쪽이 이제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문 학습이야.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래. 그럼 원인과 결과라는 거 해석도 다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장을 내가 해석을 했는데 이 문장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은 지금 앞에 무엇 다음에 연결된 거야? 요거 다음에 연결이 된 거죠. 그쵸? 이 연결성을 잘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놨을 때 딱 보니까 우리가 믿을수록 이렇게 딱 보이죠? 우리가 더 오랫동안 믿는 거야. 어떤 거야? 컴퓨터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이라고. 어디로? 마법적인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잘 들어야 돼. 컴퓨터가 우리를 마법과도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거야.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지 아닌지 요거 잘 파악해야 돼. 봐봐.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 잘 들어. 집중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우리가 사고의 확장이 생기잖아. 그러면 글이 되게 쉬워져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해석하고 단어만 외우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만나는 문제, 어떤 문제? 감으로 푼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봐요.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쵸? 자,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딱 있고, 테크놀로지가 누구에게? 우리를 향해야 돼요. 그쵸? 우리를 향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저거 봐봐. 우리가 더 오랫동안 믿는 거지. 뭘 믿는 거야? 컴퓨터가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그럼 봐봐요. 컴퓨터가 우리를 데려갈 거라는 것을 이제 컴퓨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 이렇게 딱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건 화살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에 의지하는 거지. 컴퓨터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간다는 뜻이니까. 그쵸? 봐봐. 아빠 나 놀이공원 데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아빠한테 의지하는 거지 아빠가 나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죠. 그거 생각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살짝 어려운 거야. 기술이 우리에게 맞춰줘야 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컴퓨터라는 기술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죠. 그쵸? 자, 상황이 살짝 바뀌었다는 걸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야, 컴퓨터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거야. AI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거라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AI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 AI가 우리에게 맞추는 거야? 우리가 AI에게 맞추는 거야? 우리가 AI에게 맞추는 거죠. 그쵸? 요 생각 잘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즉 컴퓨터가 우리를 마법과도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믿게 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연시키게 될 거라고. 그래서 딜레이가 답이죠. 그쵸? 무엇을? Their natural fusion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때 there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뭘 가리키는 거? 컴퓨터스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잘 따라와. 자,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퓨전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니? 융합이죠. 융합. 그쵸?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겁니다. 무엇과? 우리의 삶과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거죠. 잘 들어.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딱 있어. 우리의 삶이 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의 삶과 융합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딱 있으면 컴퓨터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치? 컴퓨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맞춰가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됐어? 컴퓨터가 우리를 이렇게 쫙 데려간다 그랬었지. 그치? 컴퓨터가 우리를 이렇게 딱 데려가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으로 컴퓨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딜레이를 써줘야 맞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되냐?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퓨전이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이 퓨전이라는 게 바로 융합인데 그럼 이 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쫙 있으면 우리 속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라고? 바로 이렇게 딱 컴퓨터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요렇게. 됐죠? 자, 근데 앞에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컴퓨터가 데리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난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맞다고? 딜레이가 맞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어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냐? 못 풀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씩 해나가면 돼. 그쵸? 살짝 어렵다. 우리 교재가 앞쪽은 조금 기본적인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뒤쪽을 살짝 어려우니까 뒤쪽 할 때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읽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찾는 그 과정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봐요. 자, 얘를 딱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기술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것, 그리고 딱 컴마에 딱 동그라미 주세요. 컴마 앞뒤로 지금 뭐가 보이니? 컴마 앞뒤로 지금 명사 형태가 보이죠? 그쵸?
컴마 앞쪽에서는 지금 they are natural future with our lives. 그래서 이렇게 딱 명사 있고요. 그 다음에 컴마 뒤에도 홀마크. 홀마크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특징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the hallmark of every major movement 딱 가로를 묶어보세요. 컴마 앞뒤로 동일한 품사가 두 번 보이죠. 컴마 앞뒤 동일한 품사, 동일한 모형. 어떤 거? 동격. 그렇죠? 동격이죠? 즉 자연스러운 융합, 즉 무엇이라고? 특징이라고. 무엇의 특징? 모든 주요한 운동의 특징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딱 그려준 거고요. aspire to 이렇게 딱 보이는데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자, 그러면 무엇이라고? 사회 경제적 혁명이라고 불리기를 열망하는 모든 주요한 운동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융합을 우리는 지연시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살짝 어렵다. 자, 어렵지만 우리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요거 홀마크가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잘 들어 이제 하나씩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으니까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기 한번 보세요. 이제 대강 이 내용은 알지? 그럼 이제 흐름을 보는 거야. 자,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 기술은 항상 바뀐다로 시작했지. 그치? 잘 따라와. 자, 그리고 자,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적응해야 되는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정확히 정보 기술과 그의 장치들에서 일어날 일이 될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계산, 인간 중심적인 기술 사용해서. 됐지? 인간 중심적인 기술 사용에서는 어디에? 우리에게 기술이 맞춰줘야 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에 의지해서 컴퓨터가 우리를 다른 어떤 새로운 것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의지하게 되면 기술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일은 늦춰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일단 요거 먼저 적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살짝 어렵다 오늘. 살짝 어려운데 해봐야죠. 그럼요. 필기하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적어봐요. 일단 필기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라면 Q다. 그 얘기야. P라면 Q다. 그 뜻인 거고 not Q, not P예요. 그쵸? P면 Q다. 거기에서 not Q, not P. 즉 우리 요렇게 봤던 거예요. P면 Q다. 그러면 요건 not Q. 그 다음에 not P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봤던 거. 이렇게 봤던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앞에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not Q, not P 이렇게 얘기하는 걸 대우명제라고 하는 거 적어보세요. 적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짝 어렵죠 오늘? 살짝만 어렵지. 너무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다. 살짝은 어려울 수 있어. 자, 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문장에서 같은 내용을 말을 하는데, 이걸 요렇게 앞에 걸 두 번 부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도 그 얘기거든. 봐봐.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야?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그럼 기술이 우리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융합이 늦춰지고 안 될 거라는 뉘앙스예요. 다시 우리가 기술에 의지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술이 우리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간다.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돼. 똑같은 말. 무슨 말? 우리가 기술에게 적응하면 안 돼. 기술에게 의지하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서 하나의 문장을 딱 주고 나서 이 문장을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것을 약간 두 번 부정한 느낌으로 주게 되면 그건 대우명제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봐봐. 자, mastering the fundamentals 딱 보이죠? 일단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그 뜻이거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대우명제로 연결되는 거야. 보세요. 자, 기본적인 사항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은 어디로 이어진다고?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 기본적인 걸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지. 기본적인 걸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기본적인 걸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대우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낙큐, 낙피. 부정해봐. 기본적인 걸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걸 딱 한 번 더 부정하면 되죠. 실패는. 됐지? 실패는. 자, 무엇 때문이라고? 기본적인 것을 잘 숙지하지 않은 것 때문이지. 그치? 기본적인 것을 잘 숙지하지 않은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봐봐. 실패는 due to 뭐뭐 때문이다. 됐지? 기본적인 것들을. 자, 여기서 fundamental을 무엇으로? basic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익히지 않았다라는 거. 무엇에? master 보이죠? master. 그쵸? 요것에 반대 느낌을 딱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줘야 맞는 거니까 이 자리에 이제 뭘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negligence. 그래서 이게 바로 소홀히 하는 것 적어주세요. 소홀히 하는 것. 요게 한번 모의고사 때 빈칸 추론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 딱 요 단어 이렇게 충분히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자, 쉽게 가본다. 자,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편하죠? 자리에 앉아 있으면 편하다. 나는 얼마나 힘들겠니? 이해돼?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돼? 나는 왜 힘들다고 얘기하겠어? 나는 서 있으니까. 이제 이해돼요? 그쵸? 그런 느낌을 조금만 더 살려본다. 자, 그래서 살짝 어렵더라도요. 요거 한번 읽고 나서요. 꼭 복습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지금 the longer가 나오기 앞쪽의 내용과 the longer가 나오는 그 뒤쪽의 내용이 서로 약간 대우명제 느낌으로 연결됐다라는 거 이거 볼 수 있게끔. 됐지? 이게 되잖아. 이게 잘 나오거든? 잘 나오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해석은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요거 있잖아. 이번 달 3월 교육청 모의고사 38번 있지. 38번이 그렇게 풀려요. 주어진 문장 맨 위에 박스에 있는 거 있지. 그거하고 똑같은 게 정답이 되는 그 문장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걸 어떻게? 요렇게 얘기를 해줬어.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졸라 쉬운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자꾸 헷갈리는 거고. 그치? 자, 이해되지 요거? 그치? 요거 잘 생각한다.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자, 아무튼 요거 꼭 복습해 주시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기 한번 읽어보자. 우리 이거 옛날에 한번 했어. 봐봐. 한번 읽어봐요. 자, 감을 그대로 한번 살려볼 거예요. 잘 나오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그대로 읽어보면 명백히 두 가지 형태의 말이 아주 달라서 완전히 불가능할 때 무엇이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것이. 그쵸? 자, as is the case with는 뭐뭐의 경우처럼 그 뜻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영어와 중국어의 형태처럼 두 가지 형태의 말이 아주 달라서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때 걔네들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다른 언어로 간주됩니다. 그 뜻이지. 완전히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다른 말이야. 대우명제로 바꿔봐. 완전히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면 의사소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순서 배열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언어를 말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게 대우명제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냐? 그쵸? 다시 한번 본다. 자, 완전히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다른 언어죠? 그쵸? 그럼 그대로 연결해봐. 그대로 연결해보면 이제, 아, 그래? 그러면 서로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언어를 쓸 것이고, 같은 언어를 쓰면 서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배열을 할 때 지금 그 어떤 단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로 내가 대충의 감을 잡는데 맨 처음에 첫 대가리는 잡았어. 근데 그 다음에 올 게 뭐 얘를 써도 될 것 같고 얘를 써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처음부터 얘가 왜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얘가 올 것 같아.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방금처럼 무엇으로 대우명제의 느낌으로 잡아가면 되게 쉬워진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요거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살짝 어려우들 한번 해보자.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4번. 옆으로 가서 4번. 자, 4번은 우리 형용사냐 부사냐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일단 봐요.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문장이 항상 길어질 때 있지. 잘 들어. 문장이 항상 길어지면 기본적인 성분들을 먼저 생각한다. 그게 뭐야? 주어 동사 보어나 주어 동사 목적어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보어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닌 성분들을 수식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해보고, 특히 잘 들어. 특히 명사 뒤에 나서 앞에 나오는 명사 수식하는 것들이 있지. 그게 뭐가 있을까?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 첫 번째, 형용사 있겠지? 그렇죠? 형용사 있을 거고 ing나 pp도 있을 거고, 투부정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의 문제 끝났지. There is a saying 무슨 말이야?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됐지?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명사야. 명사고 뒤에 made가 딱 나오니까 pp로 봐야죠. 그럼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There is a saying made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by 다음에 행위자까지 딱 보인단 말이야. 그럼 누가 한 말이겠어? 뒤에 나오는 요 사람이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유명하게 만들어진 말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일단 가로로 묶어야 돼. 왜? by 다음에 행위자까지만 일단 가로로 묶어야지. 그치? by 다음에 사람까지만. 그치? 그럼 딱 요걸 딱 가로로 묶어보면 일단 얘냐 아니면 얘냐 이렇게 딱 나오지. 그치? 쉽게 생각한다. 자, 분명히 어법에는 어떻게 나오겠어? 어법에는 둘 중 하나의 밑줄을 주겠지. 그치?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있으면 뭘 생각한다? 가까이 있는 명사의 수식이냐 아니냐만 생각해 주세요. 됐어요? 가까이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형용사. 가까이 있는 명사가 아닌 다른 걸 수식하는 것 같다. 그러면 부사. 자, 그럼 여기서 유명한 건 뭐가 유명한 거야? 그치? 앞에 나오는 뭐가 유명한 거야? saying이 유명한 거잖아. 말이 유명하다는 뜻이지 만든 게 유명한 게 아니지. 그치? 말이 유명하다는 뜻이지 만든 동작이 유명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다고? famous가 맞다고. 됐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걸 우리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적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법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어법으로 가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냥 문법적인 거라고 그냥 외우고 막 넘어가잖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외웠던 것들은 단어 까먹듯이 금방 까먹게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법도 뭘 생각한다고? 의미를 같이 가져가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 있잖아. 그치?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제 이걸 수동태로 딱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태 바꿔보면 be made. be made 하면 그대로 뭘 쓰겠어요?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be made 형용사다.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형용사만 나올 수 있겠어? 부사가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부사 나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보는 거야? 형용사네? 그럼 이때 형용사네. 가까이 있는 무엇? 가까이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인가? 주어에 대한 설명이면 형용사다. 그게 아니면 뭐다? 부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자, 이런 형태로 해서도 많이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뭐뭐서 뭐뭐라고 여기다. 여기 봐요. 뭐뭐서 뭐뭐라고 여기다 그랬을 때 consider 목적어. 그 다음에 중간에 to be 적어봐요. to be가 생략되고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쓰거든. 적어봐. 자, 그러면 일단은 목적은 당연히 뭐 명사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사실 봐봐. 비동사 다음이지. 비동사 다음이니까 뭘 쓰겠어, 당연히. 형용사 아니면 명사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이렇게 딱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뭐서 뭐뭐로 여기다. 자, 역시 얘를 수동으로 딱 바꿔보세요. 그럼 수동으로 바꿔보면 뭐뭐로 여겨진다 그랬을 때 be considered. 그 다음에 to be는 생략도 가능한 거니까 뒤에 형용사라든가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지. 요런 것들을 중요한 어법이니까 be made 형용사다. 뭐 be considered 형용사다. 외워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외워진다고. 안 외워지고 나중에 있잖아. 한 2, 3일 지나잖아. 그러면 도로 까먹는다고. 그러고 나서 어법은 헷갈리니까 어법은 안 되나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더 좋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들은 조금씩 반복이 될 거예요. 딱 적어보세요. 자, 적어주세요. The system was considered effectively by the management. The system was considered effectively by the management. 한번 적어보세요. 올해 목표가 뭔지 아셨지? 너네 다 1등급 만드는 게 목표예요.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선생님 부담도 주시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너네 다 1등급 만드는 게 목표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뭘 줄 거냐면 너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수능스러운 문장들을 지금 새로 다 뽑고 있거든요. 뭐 영자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해서 EBS하고 그 다음에 기출 트렌드하고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낯선 걸 만났을 때에도 익숙하게 잘 읽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자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해석해 보는 거야. 어디의 밑줄이야? 부사지. 부사의 밑줄이면 무엇과의 구별이다? 일단 형용사와의 구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명사를 의미하는 거냐? 명사가 아닌 걸 의미하는 거냐? 그렇게 보면 돼. 그러면 효과적이다 그 뜻인 거지. 뭐가 효과적이야? 매니지먼트는 경영진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러면 자 경영진에 의해서 무엇이 바로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지. 그치? 시스템이 효과적인 얘기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딱 부사를 쓰면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고려되고 여겨지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니라 뭐가 얘가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명사가 효과적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무엇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형용사로 바꿔줘야 된다고. 요거 잘 기억한다. 알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니까.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구문이라든가 어법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고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법을 따로 보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도로 헷갈려요. 도로 헷갈리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자, 그러면 노벨상을 받은 그 밀턴 프리드먼이 그 말한 그 말에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앞에 거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딱 보이죠? 그쵸? 요때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보이죠? 잘 들어요? 뒤에 완전한 문장 보이지? 대신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야. 대신데 뒤에가 주어나 목자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야. 그쵸?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렇게 딱 보이는데 지금 such하고 뭐가 보여? as가 딱 보이죠? 참고로 얘는 적어주세요.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such A 그 다음에 as B 이렇게 해서 B와 같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B와 같은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요. 잘 들어. 요게 보통 뒤쪽에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고 선생님이 사례는 하위 개념 한다 했었죠? 그 다음에 앞쪽에 뭐가 되는 거니까 바로 포괄적인 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게 딱 생략이 되고 뭐뭐와 같은 그렇게 해서 such as라는 표현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such food as 그 다음 뭐가 나오겠냐?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러면 such 빈칸 as apples, bananas, mangoes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맞겠냐? 사과하고 바나나하고 망고를 포괄할 수 있는 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fruits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뒤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완전한 문장일 때 대신 무엇을 쓰이는 거라고? 동격의 접속사 뭐뭐라는 혹은 뭐뭐 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동격의 접속사 뭐뭐라는 뭐뭐 하는 그럼 뭘 꾸며주는 게 맞겠어?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라는 프리드만이야? 아니지.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라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무엇을 가리키는 거? saying을 꾸며주는 거. 이렇게 봐야지. 여기까지 이해돼?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영어는 항상 문장을 얘기하면서 항상 어떻게 한다? 구체화한다고 생각해야 돼. 잘 들어. 항상 구체화한다고 보는 거야. I will buy few things. 내가 I will buy a few things. 몇 가지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I will buy a few things. 내가 몇 가지 물건을 살 거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그대로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내가 구매하는 어떤 문구류라든가 책이라든가 다른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보는 거야. There is a saying. 무슨 말?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대로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게 뒤쪽에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알겠어요? 항상 구체화를 생각하면 구조가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다. 자, 아무튼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자 뒤에 나온 이 대또 뭐가 되겠니? 잘 봐. 이거 보이지? 대시 보이지? 대시가 보이면 앞에 거 그대로 부연 설명이야. 그럼 이때 대또 앞에 거 부연 설명이니까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요거하고 그대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보는 거야. 이해돼? 자, 요런 말이 있습니다. 즉 뭐뭐라는 말이 있습니다. that이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됐지? 이때 that도 똑같이 뭘 꾸며주는 거? 앞에 saying을 꾸며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라는 노벨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말해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매직에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봐요. 일단 캔트 다음에 쓰였지. 그치? 그럼 캔트 다음에 쓰였으니까 동사 원형 아니냐? 그렇잖아. 조동사 다음에 쓰였으니까. 그럼 이때 매직은 뭘로 봐줘야 돼? 마법으로 만들어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마법으로 만들어내다. 자, 그러면 마법으로 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out of는 뭐뭐 바깥으로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무엇과 비슷한 의미냐면 from과 비슷해요. 그럼 out of nothing은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불을 마법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됐지? 말하자면 무엇에서? 돈을 인쇄하는 것. 돈을 찍어내는 것에 의해서. 혹은 shift cost into the other 딱 보이죠? 이때 shift 똑같이 동사를 쓰였죠. 그쵸? 그럼 잘 들어. 여러분 그 shift는 원래 무슨 말이에요? shift. 그치? 키보드 shift 키 누르면 어떻게 되냐? 바뀌잖아. 그쵸? 근데 사실은 이 shift 자체가 뭔가 바꾸다라는 뜻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요건 그 이동시키다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shift가 보였을 때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바꾸다라는 뜻이 생기나 보다. 그래서 여기 딱 적어봐요. shift A 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A를 이동시키는 거야. 잘 들어. 이동시키니까 그게 당연히 어떤 뜻으로도 파생이 되겠니?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자리나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바꾸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shift A를 딱 쓰면 move A지. A를 이동시키는 거지. 잘 들어. 야, 이동시키면 당연히 이동하는 방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뒤에서 그래서 into나 아니면 to를 쓰고 B에서 요렇게 이동시키는 거니까 얘를 어디로 이동시킬 건데? 어디로 이동시킬 건데? 그러니까 뒤에서 당연히 A into B, A를 B로 이동시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써볼까요?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shift A, 그 다음에 from B.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shift A from B. A를 이동시킨다. 어디로부터? B로부터. 그쵸? B로부터 A를 이동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딱 썼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A를 이동시킨다. A를 이동시킨다. 어디에서 어디로? B에서 C로. 됐지? 그쵸? 그러니까 shift 자체가 어떤 의미다? 이동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바꾸다라는 뜻이 생긴다. 이동시키는 거니까 뒤에 뭐가 보일 거다? 잘 들어.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동의 방향이 보일 거다. 됐죠? 이동시키는 거니까 잘 들어.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뒤쪽에서 이동시키는 무엇이 등장할 것이다?
방향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딱 적어봐요.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동시키는 방향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져요. 됐죠? 자, 그럼 다시 간다.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무튼 뭐 공짜 점심 뭐 그런 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마법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불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비용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야? 비용을 하늘로 이동시키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이야? 계산은 하늘 네가 하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비를 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랬잖아. 공짜라며. 그치? 공짜로 하겠으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적어주세요. 필기. 밑에 빈 공간에 쭉 한번 적어보세요.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대시 말하는 게 뭘까? 이 대시는 어떤 역할을 할까? 자, 그 사람 볼까요? 자, 일단 처음부터 쭉 읽어가는 거야. 읽어가면서 판단한다. 봐봐. 자, 달러화는 resume 바로 무슨 말? resume. 다시 시작하다. 됐죠?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 경제적인 용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야, 수능에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글은 출제하지 않겠다고 평가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도 충분히 지문 속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낯설다란 느낌이 들면 단어가 전달하는 이미지적인 느낌을 꼭 기억해 주세요. climb은 올라가는 거죠. 그쵸?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달러화가 무엇을 다시 시작했어? 올라가는 것을 다시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달러화가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있나 보죠.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달러화가 오름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름세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이 느낌만 가져가면 돼. 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죠? consensus는 꼭 알아야지. 무슨 말이니? consensus. 얘는 기억해야죠.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컨이 함께죠. 컨이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어. 그치? 컨은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어. 그 다음에 중간에 sense 보이죠? sense는 바로 어떤 뜻이니까? sense는 느끼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함께 느끼는 거.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아.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일치, 합의. 그 뜻이죠? 일치라든가 합의. 자, 그러면 여기서 consensus는 당연히 무엇과 비슷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당연히 agreement하고 비슷한 의미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감 잡아야 된다. 봐봐. 달러화가 오름세를 회복했습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그치? 의견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누구에서? among global financial leaders니까 세계 금융 리더들 사이에서 됐지? 세계 금융 리더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야, 금융 리더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있었대. 의견의 일치가 있었대. 합의된 내용이 있대. 어떤 내용인데? 됐죠? 아까 봐봐. There's a saying. 무슨 말이야?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데? 그쵸? 나는 음식을 먹을 거야. 어떤 음식을 먹을 건데? 나 이따가 몇 가지 물건들을 살 거야.
어떤 물건을 살 건데. 구체화된다 그랬었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의견의 일치 합의된 내용 어떤 거야? that 이하라는. 됐지? that 이하라는. 역시, 뭐뭐라는. 뭐뭐라는. 뭘 가리키는 말? 동격. 됐지? 자, 여기서 currency는 당연히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니? currency는. 앞에서 뭘로 시작했어? 달러로 시작했지. 달러를 다른 말로 하면 미국 통화가 되는 거죠. 통화. 그쵸? 그래서 currency는 어떤 뜻? 당연히 통화라든가 화폐 이렇게 다 볼 수 있겠죠? 그쵸? 아, 달러화가 적정 수준의 강도에 도달했다라는 의견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 적정 수준의 강도에 도달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적정 수준의 오름세에 도달했다라는 의견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달러와 환율이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건데 또 오르고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대시 보였을 때, 정리한다. 대시 보였을 때 명사 뒤에 대시 보인단 말이야. 명사 뒤에 이렇게 명사 뒤에 딱 대시 보였을 때는 그 명사를 뒤에서 대디아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 구체화의 느낌을 꼭 가져가 준다.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요거라는. 됐지? 의견의 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뒤쪽에 that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나 봐. 이렇게 제발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그대로 듣고요. 그대로 읽고 이해하려고 생각해줘. 이거를 뒤에 나오는 대사는 그냥 이거 꾸며준단다 이렇게 넘기지 말고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줘야 돼.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문장은 어떻게 한다? 구체화한다라는 거 꼭 생각해준다. 됐지? 자, 그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하세요. 자, 프리드먼의 생각은 이렇게 나오죠? 프리드먼의 생각이라든가 견해는 대디하였습니다. 자, 공짜는 없다고 얘기했지. 그치? 잘 들어. 공짜는 없다고 그랬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짜는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대우명주도 바꿔봐. 공짜는 없어. 뭔가 하면 돈 내야 돼. 뭔가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해. 같은 말이지? 그치?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밥 먹었으면 밥값 내야지. 그렇잖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밥 먹었으면 밥값 내야지. 같은 말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뒤에 뭐가 보이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legislate는 법을 만들다 그 뜻이죠.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혹은 혜택을 증가시킨다면 됐지? 혜택을 증가시킨다면 they may enjoy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 그치? 자, 그러면 일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일부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즉 부담을 이렇게 약간 부담이 줄어든 시민들이 있거나 혜택이 늘어난 시민들이 있다면 세상에 뭐는 없으니까 공짜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많은 혜택을 보거나 누군가가 적게 부담을 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더 많이 부담하고 더 많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야. 이게 나오지 않는 거지. 그치? 자, 보세요. 그래서 뭐가 있을 것이라고? 요거는 원래 이제 그 반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게 반향이라는 것을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잘 들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울려 퍼지는 게 반향이야. 그치? 소리를 낼 때 뚱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야. 그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뭐가 될 것이라고? 됐죠? 나타나는 결과라고 봐야 돼.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이렇게 쓰여. 대가를 치른다라는 그 대가란 뜻으로도 쓰여. 내가 어떤 일을 했잖아. 그 행동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거야. 근데 봐봐. 내가 안 좋은 짓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내가 어떤 조직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혹은 법을 위반하는 안 좋은 행동을 했어.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이게 대가라는 뜻을 되게 많이 써요. 결과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네 그 존 윅이라는 영화 아니야? 그쵸? 존 윅. 그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있잖아. 키아누 리브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조직의 규율을 위반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쫓기게 되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피해와서 이제 중간에 다른 사람과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니? 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consequences, consequences, consequence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뭘로 봐야 돼? 결과들, 결과들, 결과들. 그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써요. 아시겠죠? 봐요. 다시 간다. 여기 봐요. 자, 그러면 프리드만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일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누리는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자,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그 다음에 somewhere, 어딘가. 됐지? 이제 잘 들어. down the line이니까 무슨 말이야? down the line. 잘 들어. down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니? down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하는 게 down이지.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down이지. 그치? 자, 근데 봐봐. 자,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자, 요거 적어주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적어주세요. 뒤쪽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뒤쪽에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복습을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영상은 항상 그 링크에서 보내드리니까 영상을 자주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단 생각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해 안 된다고 영상을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주 봐서 익숙해지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다라는 착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은 안 느는 경우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봐요. 자, 지금 두 문장에서 선생님이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썼죠. 그쵸? up과 그 다음에 down의 느낌이 이제 어떤가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냐? 잘 들어. up은 원래 어떤 뜻이니? 위쪽이지. down은 아래쪽이잖아.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중딩이야. 근데 내일 모레 수능 볼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up은 가까이 다가오는 거고 down은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up은 어떻게 되는 거다? 가까이 다가오는 거고 down은 아래쪽만 생각하지 말고 멀어지는 거야. 자, 멀리 누군가 있어요. 그쵸? 멀리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니? 멀리 있으면 작은 점처럼 보이죠. 그쵸? 잘 생각해. 멀리 있으면 작은 점처럼 보이고요. 그 사람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치? 작은 점처럼 보였던 게 나한테 다가오면 쭉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업돼서 올라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업은 바로 뭐다?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업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 쭉 멀어져 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 쭉 멀어져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작아지는 거죠. 그쵸? 쭉 그 사람의 모습이 멀어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져 가면 다운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go down this roa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나한테 멀어지는 거야. 이 길 따라 쭉 가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이 길 따라 쭉 가세요. 그러면 왜 다운을 썼겠어? 멀어지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작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운을 쓰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고? 바로 이제 멀어지는 그 느낌으로 가져야 돼. 알겠어요? 멀어지는. 자, 그럼 잘 들어. 자, 멀어진다라는 거야. 잘 들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업이야. 그치? 근데 다운은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자, 시간적으로도 멀어질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멀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somewhere down the line이니까 무슨 말이야? 어딘가지. 어딘가인데 지금 다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쪽이 아니라 멀어지는 거야. 그치? 어떤 쭉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서 어딘가에 멀어져서 그 뜻이지. 그치? 그래서 이걸 가로를 쫙 묶어서 공간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지만 앞쪽에 뭐가 보였기 때문에 위에 동그라미 쳐봐. 자, 그러면 공간적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볼 수 있겠어? 시간적으로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언제 시간이겠어? 봐봐. 시간적으로 앞으로 쭉 가고 공간적으로 앞으로 쭉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앞에는 will과 뒤쪽에 somewhere down
down the line을 같이 묶어서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게 적어보세요. sometime in the future가 되는 거야. 알겠냐? 쭉 멀어지는 거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거 되게 간단한 거지. 업하고 다운 오늘 처음 들어본 거 아니지. 근데 업이 위쪽이고 다운은 아래쪽이다. 그건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멀어지는 거. 가까이 멀어지는 거. 이 두 가지 느낌을 잘 살리면 돼. 됐지? 자, 그러면 미래 어느 시점인가 뭐가 있을 것이라고 결과가 있을 거야. 어떤 결과니? that year라는 결과가 있을 거야. 그치? 뭐뭐 하게 될 결과야? cost, 비용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가 있을 거야. 그치? 이게 앞쪽에 있는 거 그대로 연결되지. 공짜는 없어. 누군가 부담을 좀 적게 갖거나 누군가 혜택을 많이 가져가잖아?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혜택을 못 갖거나 부담이 늘어나서 비용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치? 자, 그대로 이제 보면 돼요. And might even ultimately,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그 조치가 매저형에서는 조치라고 봐야죠. 그쵸? 어떤 거니? 우리가 법을 만든 그 조치가 되겠지. 그치? 법을 만든 그 조치가 counter productive 하게 될 거라고. 자, 이렇게 카운터에 딱 밑줄 긋고 적어보세요. 우리 전에 한번 문제로 풀어봤던 건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unter는 against. 그치? 카운터는 against. 그리고 카운터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생각해. 카운터만 생각하지 말고 잘 봐요. 이렇게 썼지? 그치? 항상 발음하고 철자를 같이 생각해. 카운터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도 간다.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됐어요? 카운터, 컨트라, 카운터, 컨트라.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대조적으로 뭐라 그래? 서로 반대하고 대조적으로 했을 때 그쵸? In contrast, on the contrary 이렇게 쓰는 거야. 그쵸? 상대방이 나한테 펀치를 날렸어. 상대방이 날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펀치를 뭐라 그래?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productive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역효과를 내는. 됐죠? 역효과를 내는 counter productive 같이 알아두시고 여러분 그 카운터와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counterintuitive 적어주세요. 무슨 말일까? counterintuitive. 뭔가 반대되는 그 뜻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왔겠어, 여기에서? intuition이 나오겠지. 그치? 여기에서 여기 딱 나온단 말이야. 그쵸? 요게 바로 무슨 말이야, 요게? 직감이라든가 직관이라는 뜻이거든? 야, 그러면 직감에 반한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반대잖아. 직감에 반한다라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직감에 반한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거 잘 생각해야 돼. 아니, 직감에 반한다로 내가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럼 이해 못 한 거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직감에 반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직감적으로 안다라는 건?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거란 얘기잖아. 다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야, 딱 보면 모르냐? 그게 요거야. 딱 보면 모르냐? 딱 이거 같지 않아?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것에 반대하는 거니까 직감이라는 것은 그냥 상식선인 거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식선인 게 바로 이제 직감인 거고 그것에 반하는 거니까 직감에 반하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counterintuitive 밑에 적어주세요. 상식에 어긋나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렇게 적어봐요. 졸라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쵸?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두 그 문장들 3번하고 4번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20분 쉬었다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시고 하시죠.